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은 핵심 투자의 지표와 변동성 극복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요.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한 후에 문자를 주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투자의 지표와 변동성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증시가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면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러면서 금이 상승을 하고 유가도 덩달아 상승을 하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도 역시나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던 것들이 어떤 건 상승을 하고 어떤 건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022년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좀 진행을 했는데 경제가 금리 인상에 다소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현재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이 긴축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하죠. 이걸 좀 해석을 해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유동성 축소를 토대로 해서 긴축 효과를 보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채권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파월도 채권금리 상승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적인 합의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 건 채권금리 인상이 연준이 기대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채권 금리 인상이 온 게 아니란 뜻인 건데요. 채권 금리의 상승과 하락은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르고 내렸죠. 그동안은 그렇게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중반부터는 기준금리는 올라가지 않고 채권금리만 올라갔죠. 이렇단 얘기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채권 금리가 다른 요소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미 채권 금리의 상승은 미국의 디폴트 위기로 인해서 부채 한도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연방 정부의 부채 조달을 위한 미국채 발행이 대거 늘면서 생긴 현상이죠. 2022년부터 작년부터 시작된 연준의 긴축 기조로 인해서 유동성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요. 시장에 충격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채를 늘리면서 미국의 피치사를 비롯한 신용평가 회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죠. 이 이후에 미국의 재정 정책이 너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도 미국의 상업은행도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채권의 공급은 많아지고 있는데 채권을 사줄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채권 금리의 상승과 하락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는요.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인데요. 그런데 올해 중반부터 올랐던 것도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채권 금리의 상승과 하락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세 번째는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장기 부채를 보유하게 되면 리스크가
있는 것과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런데 이 A하고 B가 각각 5천만 원씩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 A는요 1개월 후에 갚는다고 하고 빌려달라고 하고, 이 B는 2년 후에 갚는다라고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A와 B 중에서 어느 쪽의 이자를 더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2년 후에 갚는다라고 하는 B한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겠죠.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을 키운 이유가 채권 금리의 상승도 원인이 되는데요. 리틀 버핏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는 빌 에크먼, 2023년 올해 여름에요. 국채 금리가 상승을 예상하고 국채에 공매도를 했죠. 이번에 그 공매도를 모두 청산했다라고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인 X에 글을 올렸죠. X의 구명칭은 트위터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채권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빌 그로스도 이제 장기적 고금리는 어제의 얘기다라고 X에 역시나 글을 남겼습니다. 왜 청산했는지가 중요한데요. 현재 국채 금리가 너무 높다고 투자의 거물들이 연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가의 거물들은 국채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치인 5.20%를 찍은 후에 현재는 4.7%대에 머물고 있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요, 채권 수익률이 S&P 500 투자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만 본다면 올해 2년 만기 국채 금리 수익률은 5.0% 나오고요. S&P 500의 PER은 19.3배여서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5% 나옵니다. 무위험 채권 수익률이 주식 투자와 같다라고 하면, 이러면 당연히 무위험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죠. 내년에 S&P 500 지수를 다시 추정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5.7% 나오니까요. 그러면 채권보다는 주식이 예상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또한 내년에 물가가 잡히면 채권 수익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년에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수익이 증가하면 주식시장의 매력도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올해 상반기 AI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 증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금리를 무시하고 증시가 더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주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물가가 떨어질 거냐 아니면 기업의 수익이 올라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좌우될 텐데요. 올해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가 내년에 대한 전망을 좌우할 건데, 그렇다면 내년 실적이 오기 전에 이미 선반영을 할 거고요. 2023년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4분기 가이던스를 보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을 조절하겠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하시고 이후에 주식 맛집 입력한 다음에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2023년 올해 3분기 기업 실적 추정치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4분기에는요,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성장이라는 꿈을 먹고 오르는 건데, 성장 둔화는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성장 둔화의 수치가 크지 않습니다. 2023년 4분기 수익 추정치에서 0.4% 정도밖에 감소 안 하고요. 내년 2024년 1분기 수익 추정치는 0.3% 감소하고요. 내년 2분기 수익 추정치는 0.1% 정도밖에 감소 안 하니까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2024년 내년에 기업들의 매출을 5%,
그리고 순이익을 11%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월가에서는 이 수치가 가능할 거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해서 나오고 있고 기업 가이던스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류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류가 나오는 만큼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액 증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매출액 증가입니다.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매출보다 순이익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불황형 성장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올해 2023년 2분기 매출이 1% 증가하고요. 수익이 5.5% 감소해서 이때 바닥을 찍었고요. 실적이 회복하면서 계속 실적과 수익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내년 1분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과 실적이 좋아지는 형국으로 간다는 건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올해 2분기 침체 바닥을 지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연착륙을 완성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증시가 좋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대치가 벌써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마진 성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류가 난다는 거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렇듯 저렇든 간에 약간의 오류가 난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류가 나면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실적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회복되는 거 맞아? 대체 회복되는 신호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죠. 최근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가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9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인 PCE 가격 지수는요. 전월 대비 0.3% 오르고 전년 대비해서 3.7% 상승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던 거죠. 결국 물가 지표는 악화되지도 그리고 약화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심리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8%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인들 집 살 때 현금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죠. 90% 이상 미국은 모기지를 이용해서 집을 삽니다. 돈이 많아도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4.9%를 이번 3분기에 기록합니다. 이는 성장 동력인 소비가 강하게 뒷받침했기 때문인데요. 3분기는 솔직히 계절적인 기저효과 때문이에요. 숫자에 착오 현상이 생긴 거죠. 이렇게 나온 거는 실제로 보면 한 2% 중반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은 GDP 나우에서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2.3%로 예상을 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미시간대는 10월 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4.2%로 올려서 발표하죠.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인데 여전히 실제 물가는 4%에 머물고 있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리고 위축되는 심리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조금만 떨어져도요, 변화의 수치는 바로 나올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3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60대 후반까지 한번 찍은 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죠. 물가 올라가고 고용 지표에서 보면 소득 증가율은 떨어지기 시작하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물가는 안 빠진다. 그러면 소비하는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나는 월급이 올라간 거는 없는데 써야 될 거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관점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부정적인 관점은요. 최근에 가장 핫 이슈죠.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이 가자지구 지상군 공습 얘기가 계속 나왔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후에 미국의 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가자지구 지상전 투입을 며칠만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상전 투입이 사실상 며칠간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죠. 하지만
10월 마지막 주부터 미국의 방어 태세가 구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보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지상전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빨리 끝냈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이죠. 최근에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하고요, 이란의 대표단을 모스크바로 초청합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중재로 하마스와 새로운 테러의 축을 형성해서 혼란과 충돌을 부추길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스라엘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벌이고 이스라엘 및 서방과의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지상전이 전개되면서 유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튀었다는 거고요.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가 $100 올라갈 거다. 그리고 참전이 다른 국가로 더 옮겨지게 되면 유가 $1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5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요거는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유가에 베팅을 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유가의 롱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막 지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불안할 때 이런 뉴스로 정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계별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핵심은요, 이란입니다. 이란의 30만 정규군이 움직일 조짐이 보인다면 정말로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 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요.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4글자 입력하신 이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하고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식에 사이클이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10년 단위로 대한민국 주가가 좋았다가 미국 주가가 좋았다가 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요. 1980년부터 약 한 10년 동안 1989년까지 대한민국 주가가요, 미국 주가보다 2배가량 오릅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약 한 10년 동안 IT 붐이 일면서 미국 주가가 엄청 올랐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국 주가는 좀 떨어졌는데요. 대한민국 주가는 중국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중국은 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에 고속 경제 성장을 달려왔고 2000년까지만 해도 1인당 GDP는 $1000에 못 미쳤어요. 그런데 저렴한 인건비하고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20여 년 동안 1인당 소득을 10배 이상 끌어올리죠. 중국은 신중국 건국 당시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고 1978년 개혁 개방 전까지만 해도요, 아시아의 폐쇄 국가였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2000년부터 급격한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이뤄가는데요. 2000년대에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역시 대중무역 흑자를 찍으면서 한국의 성장은 2000년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죠. 2000년대에 들어서 최대 흑자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덕에 일본과의 경제 격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2010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미국 주가가 제일 좋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이클이 10년 단위로 반복이 되는데요. 앞으로 10년은 이머징 국가가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사이클이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미국의 달러 지수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았을 때는 이 달러 지수가 오르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와서 미국 주가도 좋았는데요.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빠지게 되죠. 이런 달러 지수가 작년 2022년 9월과 10월 달에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114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06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100에서 106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달러가 강세인데 106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2022년 9월과 10월을 정점으로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가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은 떨어지고 우리는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에 대한 고민은 GDP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GDP 안에 명목 GDP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명목 GDP로 미국 주가 계산하면 10%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요. 같은 GDP로 환산을 해보면 올해 2.5%를 나타낼 예정이니까요. 이를 바탕으로 적정 주가를 환산하면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3,000포인트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최근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3,000포인트까지는 30%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30% 할인 중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청에서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통계 발표했는데 일평균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8% 증가했고요. 11월 1일에 10월 달 수출이 발표했는데요. 작년 9월 이후에 거의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플러스로 증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4분기를 추정을 해보게 되면 수출이 5% 이상 증가하고 무역 수지도요. 90달러 이상 흑자 전환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 경제도 성장도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로 평가했을 때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가능성 없고요. 하락할 가능성 굉장히 낮고 또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 코스피도 저평가됐고 그리고 한국의 원화 가치도 저평가되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주식을 사면 원화 가치 상승 그리고 코스피 상승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양쪽으로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11월 달 이후 중순 이후 정도부터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조금씩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채권 금리의 상승 그리고 하락 관련돼 있는 부분들, 주가의 변동성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말씀드렸는데요.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또는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내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 똑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주 공부하실 분들,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